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찾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존의 원형입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대 중 하나인 초안쟁 패기, 그리고 한나라의 건국. 우리는 보통 항우, 유방, 한신과 같은 거대한 영웅들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영웅들의 빛나는 서사 뒤에는 격동의 시대를 묵묵히 헤쳐나가 마침내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천하를 뒤흔든 영웅이 아닌 새로운 제국에서 끝까지 생존했던 세 명의 지휘관, 부관, 근읍, 추설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 속 생존의 기술과 정치적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의 98번째 이야기, 부금괴성열전. 이곳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웅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한나라 건국 후 벌어진 피해 숙청 속에서도 살아남은 지휘관들의 삶이 담겨 있죠. 한신이나 팽월처럼 뛰어난 공을 세우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역사적 논평입니다. 사마천은 왜 이 세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묶었을까요? 그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제국에서 살아남은 이상적인 부하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눈부신 천재성이나 세상을 뒤엎을 만한 야망이 아니라 꾸준한 충성심과 상황을 읽는 정치적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역설하는 것이죠. 한신이라는 별이 아닌 묵묵히 자리를 지킨 방패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전장에서 적의 목을 벤 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업 군주 유방에게 결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유용성을 꾸준히 증명해낸 탁월한 정치적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터의 동지에서 제국의 신하로 역할이 바뀌는 그 위험천만한 과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이제 제국에 보이지 않는 초석이 되었던 세 명의 지휘관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꾸준한 역량의 모델 부관, 충직한 중견 지휘관의 표상 근읍, 그리고 개인적인 헌신의 화신 추설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황제 유방의 신뢰를 얻고 제국에 기여했습니다. 이 표는 세 사람의 경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출신 배경은 위나라 장교, 황관, 유방의 수레를 몰던 참승으로 각기 다르지만 모두 유방군에 합류하여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바로 최종 자기인 후의 자리에 오르고 모두 평화롭게 천수를 누렸다는 점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 속에서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부관입니다. 그는 원래 적국이었던 위나라의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유방에게 항복한 이후 삼진평정, 제나라 정복 등 굵직한 전투에 꾸준히 참여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경력에는 한신처럼 극적인 대승리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역에 걸쳐 쌓아 올린 안정감과 신뢰는 마침내 그를 제국의 최고 행정직인 상국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견실했던 인물이었죠. 두 번째 인물은 근읍입니다. 사실 사기에서 근읍에 대한 기록은 다른 두 사람에 비해 무척 간략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그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유방 군대의 중추를 이루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중급 지휘관들의 존재입니다. 역사는 소수의 영웅만을 기억하지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근읍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다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사마천은 그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주설입니다. 그는 패연 출신으로 유방의 개인 수레를 몰던 참승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전장이 아니라 황제 유방의 바로 곁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충성심과 헌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추설의 이야기는 군사적인 공적의 정의를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추설의 충성심이 가장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려 했습니다.
이때 주설은 눈물을 흘리며 황제의 친정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황제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감동한 유방은 그는 나를 아끼는구나 라고 말하며 그에게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군주가 신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개인적인 신뢰의 최고 표현이었습니다. 주설의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업 군주의 눈에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행위 역시 높이 평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거대한 공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마천이 인용한 기록처럼 진나라와 초나라의 일은 오직 주설만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 그는 항상 고조유방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유방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한나라 개국 공신들의 면면을 보면 무척 흥미롭습니다. 벙케는 계백정이었고 조참은 감옥의 옥리였으며 주설은 수레꾼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이 미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신분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과 충성심을 중시했던 반란군 특유의 능력주의적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천한 출신만큼이나 그들의 기질 또한 거칠었습니다. 천하 통일 후 열린 연회에서 공신들은 술에 취해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다투다가 심지어 칼을 뽑아 궁궐 기둥을 내리치는 소란까지 피웠습니다. 이 일화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들의 야성적인 기질과 함께 자신들이 세운 공적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신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유방은 유명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사냥꾼과 사냥개의 비유입니다. 그는 자신과 소와 같은 전략가들을 사냥개의 목줄을 쥐고 사냥감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냥꾼에 그리고 공신들을 사냥꾼의 지시에 따라 짐승을 쫓는 사냥개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무장들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전략과 지휘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개 비유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선 새로운 제국의 위계 질서를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전장에서의 용맹함만으로는 최고의 공신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부관, 근읍, 주설은 가장 이상적인 훌륭한 사냥개의 원형이 됩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으며 마침내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사냥개가 되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스스로 야망의 크기를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사냥꾼, 즉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며 이미 확립된 서열에 결코 도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더 큰 승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관, 근읍, 주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에게서 배수지진, 토사구팽 같은 극적인 고사성어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죠. 하지만 이 부제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들은 역사에 극적인 명장면을 남긴 인물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이야기가 아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한나라 개국 공신들의 비극을 상징하는 단어,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교활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 비극적인 격언은 부관, 근읍, 주설이 성공적으로 피해간 바로 그 위협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는 토사구팽이라는 숙명에 대한 암묵적인 반론이 됩니다. 그들은 토끼 사냥이 끝난 후에도 사냥꾼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남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성공은 부나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기를 후손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한나라 창업 공신들 사이에서는 극히 드문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역사는 화려하게 불타오른 영웅뿐만 아니라 조용히 살아남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낸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승리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기록을 통해 그가 살던 시대,
즉 강력한 황제, 한 무제 치하의 관료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제국 체제하에서 진정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길은 하늘에 도전하는 비범함이 아니라 부지런히 황제를 섬기고 그의 신뢰를 얻으며 거대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열전은 어쩌면 사마천 자신의 비극에 대한 간접적인 성찰로도 읽힙니다. 그는 친구 일흥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궁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위한 그의 충언은 처벌로 돌아왔지만 황제를 위했던 주설의 충언은 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충성이 상황과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전제 군주제 하에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묘한 일인지를 사마천은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이 글에 담아냈을 것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한나라 건국의 이면에 가려진 새 인물, 푸관, 근읍, 주설의 삶을 통해 생존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영웅들의 시대가 저문 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